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에서 공부 중인 0019 학번 이도영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수업이 늦게 끝나서 실시간으로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녹화로 대체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만큼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부담도 있어서 그냥 듣는 여러분도 편하시라고 이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으로도 여러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 혼자 갈 수도 있고 가족과 갈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갈 수 있는데 제가 올해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경험해 봐서 이 주제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혼자 갔을 때입니다. 사실 혼자 여행 다닌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여행을 가서 즐기고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을 남기는 거죠. 저도 이제 취미가 사진이라고 할 만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혼자 다니다 보면 이 사진처럼 자기가 나오는 사진은 되게 찍기가 힘듭니다. 앞에 있던 사진들처럼 풍경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지금 사진처럼 제 아래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인데 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할 때 굳이 내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진을 잘 찍으면 그걸로 된 거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진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찍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생 사진을 건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 외에는 전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혼자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가서 돌아다닐 때 지나가는 분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런 결과를 기대하고 혼자서 저러고 있었는데 지나간 한국 분이 먼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때는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경험도 어디 가서 해보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셀카를 찍으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는 일본 홋카이도에 갔을 때 일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박 5일 일정입니다. 노란색으로 마크된 곳이 제가 전부 간 곳인데 잠을 아예 안 잔 건 아니고 야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조금씩 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을 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여행을 가자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혼자라면 이런 이상한 일정으로도 잘 놀러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또 제가 98%의 P로서 여행을 다닐 때 구체적인 일정 없이 재밌어 보이는 곳에 그냥 들어가는 편인데 이때는 야경을 보러 갔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동네 온천을 갔었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근처에 지나가는 택시나 버스도 한 대도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갔었는데 사실 친구나 같은 일행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딘가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일행이 있었다면 절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여행 갔을 때를 보겠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간다면 가장 좋은 점이 돈입니다. 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디 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얼마 들었는지이죠. 하지만 부모님과 여행 간다면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부모님이 더 이상 일반석을 안 타셔서 저도 옆에서 저랑 형도 옆에서 같이 한 단계 높은 좌석으로 앉았던 사진입니다. 제가 일본에서는 일반 야간 버스로 밤새면서 갔었는데 부모님과 가니까 조금 더 편하게 슬리핑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혼자 가지 않기에 사진을 찍어줄 사람도 있고 또 가족 중에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막내라면은 이제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 중에서 뒤에 있는 게 저고 제 앞에 있는 게 형입니다. 그리고 혼자 노졌다가 힘 빠진 제 모습이 저렇게 보입니다. 가족끼리 가면 편하고 좋지만 함부로 위험해 보이거나 따로 떨어져서는 놀러 다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친구들과 갔을 때를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가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자유도입니다.
재밌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일단은 해보게 되죠. 또 친한 친구들과 가게 되면은 사실 얼굴만 봐도 재밌긴 합니다. 사진을 찍는 방법도 친구들끼리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찍어주며 사진을 찍는 기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과 갔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데 혼자나 가족과 갔을 때 비교하면은 가장 관리하기도 어렵고 가장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게 된다면 정말 친구들과 여러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호주에서만 탔던 비행기 표들인데 돈이 부족하기에 싸고 맛있는 걸 찾게 되고 구글맵 리뷰를 보고 하나씩 비교해서 식당을 찾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제가 이번 발표를 하고 싶은 말은 전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모두 색다른 경험과 느낌을 주므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모두 시도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오히려 더 재미있고 들뜨고 더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되기에 여러분들도 방학 때 한 번씩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